예, 반갑습니다. 저는 JMB 컨설팅, JLE 대표고요. 오늘 FDA 통관 이슈하고, 수입자들이 해야 되는 FSBP, 인스펙션 현황들, 관련 이슈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부에, LA 쪽에 있고요. 제가 이제 동부 쪽도, 뭐, 많은 업체들과 또 뉴욕, AT와 많이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오늘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간단히 준비한 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FDA 통관 이슈들을 이제 많이 업체들이 이제 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을 최근에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뭐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블 상의 알러지 클레임 때문에 요새 이슈된 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제품보다 이게 복합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 조미료라든가 막 그런 거에 이 하위 성분들이 뭐 2차, 3차, 많게는 4차, 5차까지 있다 보니까 이 성분들을 표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뭐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제조사 또한 자기가 쓰는 원재료에 어떤 알러지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FDA나 아니면 캐나다 CFI에서 통관 시에 샘플링에서 이게 알러지가 발견이 되고 뭐 통관 거부, 현지에서 뭐 리콜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 뭐 그 사소한 부분이지만 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위 성분도 원칙은 다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기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보는 사유 중에 뭐 한국의 버섯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한국의 이제 젓갈류 그런 것들은 사실 살균 과정이 없기 때문에 FDA에서 이게 샘플링하면 리스테리아균이나 이런 살모넬라균이나 많이 검출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통관 거부되고 임포트 얼럿에 올라가서 수입될 때마다 디텐션이 되고 샘플링에서 이제 테스트 결과를 뭐 음성인 거를 제출을 해야지 이제 통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이런 비살균 제품, 뭐 젓갈, 뭐 신선농산물 뭐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포트 얼럿에 올라간 제품 중에는 사실 우리가 시정해서 제조업체에서 공장이나 뭐 이런 수입자가 어떤 프랙티브 액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그게 패티 지정으로 해서 제출해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은 뭐 임포트 얼럿을 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IT에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국에서 뭐 들어올 때 이제 성분들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빠진 다음에 수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첨가진의 색소들이 있어서 이제 FDA 이제 뭐 통관 거부되고 이제 임폴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치자 색소나 뭐 그런 것들 색소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입하기 전에 한번 성분 검토를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 FSBP의 취지가 수입 전에 모든 공급자와 제품에 대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다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이런 성분 검토가 먼저 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하는 뭐 레귤러터리 강의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그쪽이 우선이지, 사실 이쪽 뭐 통관이나 레귤러터리는 사실 뭐 좀 뒷전으로 미루기가 쉬운데 최근에는 이제 FDA 그런 검역도 강화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약간 지난 통계인데, 뭐 성분 부족합, 라벨링 이슈, 뭐 위생, 서류 미비 이런 이제 사유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FSBP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 서류가 없어서 또 이 수입자가 뭐 통관이 안 되거나 이제 그런 또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짝수년마다 공장 그 이제 갱신 등록을 하는 이제 시즌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사이는 제조업체들은 다 해야 되고요. 특이사항은 올해부터 이제 던스 넘버를 해외 제조자도 공장 갱신할 때 그 던스 넘버 넣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력을 해야지 갱신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꿔놨고, 원래는 이게 프리예요. 원래는 이제 그 여기 링크에 있는 거기 가시면 이제 프리로 이슈를 하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소지하는 기업들은 뭐 이게 쉬운데 해외에 있는 경우는 여기 통해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DMB, 그러니까 던더 앤 브래드 스트리트 그 한국의 그 뭐 파트너 회사가 있더라고요. 글로벌 DNS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그 던스 넘버를 발급받는 걸 도와주고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꼭 잊지 말고 꼭 공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신규 라벨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미 뭐 신규 제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라벨로 이제 많이 바꿨고, 일부 오래된 제품들도 아직 옛날 라벨을 쓰는데, 원칙적으로는 올해부터 이제 뭐 매출액 1,000만 불 이상은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라벨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수출 체크리스트, 이거는 제가 만든 책이나 이런데 뭐 강의할 때 이제 이런 순서로 체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수출자나 수입자한테 가이드 하는데요. 그래서 공장 등록이 돼 있고, 제품 그 성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 분석하고 뉴트리션 팩트 만들고, 그 다음에 저산성 식품. 그래서 이제 뭐 상온에서 보관하는 뭐 상온 음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산성 또는 산성 그 SID 파일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셔야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SID 등록도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등록을 하면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안 했는데, 요새는 FDA에서 그거를 세세히 리뷰를 하고 관련 다큐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 같은 제조회사들은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런 정보가 없어서 SID 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FDA에서 보안 서류 제출을 하라 그럴 때 그 서류가 미비해서 좀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제조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필요 사항들을 좀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산물에 또 햇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영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FSBP를 건강식품도 해야 되는데, 건강식품은 그 CGMP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강식품 CGMP 규정을 따라야 되고, 그게 이제 한국의 CGM 건강식품 우수제조 관리 기준,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 있는 그런 GMP 규정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이제 미국의 CGMP 규정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검증 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식품은 이제 그 햇삽하고 비슷하게 미국도 인간용 식품에 대한 그런 통제 기준을 만들어 놔서, 그래서 햇삽이 있는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는 미국 그 피즈마 그 풀세이프티 플랜이 있는지 그거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농산물의 경우도 지금 프로듀스들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요즘 보면 옛날에는 뭐 배나 뭐 버섯 이런 거 그냥 아무 서류 없이 이제 했는데, 요새는 수입자 통해서 그런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농산물도 그런 그 수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거를 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육류는 한국산 육류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분 중에 육류가 있으면 확인해서 USDA 펄밋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산이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청정 지역, 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지역 그 육류만 그거를 펄밋 내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계란 들어간 거, 우유 들어간 것도 USDA 확인을 하시고 펄밋을 또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거는 또 면제해 주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USDA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수입 업체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FSP 많이 하셨고 아마 인스펙션을 적어도 한 번, 두 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증 서류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이제 따라가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서
그런 나중에 이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피즈마 법에 이제 7가지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인간용 식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사람이 먹는 식품 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멀 푸드, 뭐 애완용 사료 하시는 분은 2번째, 그 다음에 농산물, 뭐 배나 포도, 버섯 하시는 분은 농산물 규정이 한국의 수출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anitary transportation은 뭐 운송 관련된 건데, 운송할 때 뭐 트레일러 내나 그런 게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이제 그런 서류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아직 FDA가 아직 뭐 적극적으로 인스펙션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FSBP는 지금 이제 뭐 활발히 인스펙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FDA가 해외 공장들 인스펙션을 못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되려 수입자들을 인스펙션하고 엄청 그 서류로 엄청 까다롭게 인스펙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뭐 1, 2년 전보다 하는 그런 에듀케이셔널 인스펙션이 아니라 지금은 진짜 제품 하나 찍어가지고 진짜 거기에 관련된 위해 요소나 세세하게 서류 검토를 많이 이제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쪽에 뭐 업체들 같이 그 인스펙션 도와주다 보면 굉장히 서류 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 반드시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떨파리 서티피케이션 이건 좀 약간 자발적인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은 푸드 디펜스는 이건 제조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제조업체들이 뭐 공장을 테러로부터 어떻게 방어하고 그다음에 내부자 인사이드 어태커부터 그 공정상의 테러 안 일으키게 이제 그런 플랜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조자가 해야 될 거고 FDA가 이제 그것도 인스펙션을 할 건데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FSBP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자가 인간용 식품 또는 농산물 요 세 개가 지금은 제일 좀 포커스를 좀 둬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FSBP 보면 적어도 한 번, 이제 지금 인스펙션 이제 2번째 오시는, 뭐 어떤 업체는 3번째 오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업체 규모 상관없이 FDA가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이제 뭐 직접 방문을 안 하고 보통 이제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서류, 제출을 또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그 저희가 FSBP 할 때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한국어로 된 서류들을 받아서 이제 FSBP 관련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FDA 제출할 때는 보통 영문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이제 요구를 받아요. 근데 서류들이 보통 많다 보니까 그거를 미리 또 영문으로 다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한국의 수출자들도 그거를 뭐 영문으로 해줄 만한 또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한국어로 갖고 계시지만 영문 서류로 번역을 하셔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FDA에다가는 뭐 이 정도 분량이면 뭐 일주일, 2주일 뭐 시간을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서류를 제출하면 하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뭉개고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어떤 사유로 시간을 더 달라 그러면 리즈너블을 하면 FDA에서 뭐 그거를 허락을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그거를 뭐 뭉개고 뭐 답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직 한국의 업체는 없는데 한국 업체 중에 워닝 레터를 받은 업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FSP 안에서 인폴 얼럿에 올라간 한국 업체는 아직 없는데 미국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제품 수입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보면 저도 뭐 로컬 마켓에서 뭐 이렇게 많이 뭐 한인 마켓 사 먹지만 예를 들면 뭐 한인 축제다 무슨 뭐 무슨 마켓 무슨 뭐 전라도 뭐 특산품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원타임으로 수입해도 FDA 관련 서류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업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아이고 뭐 얼마 판다고 뭐 그러냐. 근데 이게 FDA 관점에서는 뭐 금액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프롭 65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동부에서 비즈니스 하시니까 뭐 아마 캘리포니아에 뭐 여기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따로 뭐
뭐 예를 들면 라벨을 준비하면 뭐 캘리포니아 거 따로 뭐 동부 거 따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이상 보통은 그냥 그 라벨에다가 캘리포니아 그 프랍 65 경고 문구를 이제 같이 붙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프랍 65 이거를 법을 좀 오용을 해서 남용을 해서 그 이제 전문적으로 소송하는 그 변호사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저 관련 이제 그런 소송도 제 뭐 아는 업체들을 방문해서 보면 최근에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송하는 뭐 소비자 그룹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래서 많이 이제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질문을 받는데 프랍 65 같은 경우는 사실 제품에 이제 거기 캘리포니아에서 울린 그 위험 물질이 한 9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다 문제 삼는다 그러면 어떠한 제품도 안 나오는 제품들이 없거든요. 그거는 비단 뭐 식품뿐만 아니라 뭐 일반 공산품 여러 가지 제품들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제조업체들이나 수입업체들이 이거를 일일이 뭐 매번 신먼트, 라트별로 다 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최대한 이거를 소송을 막으려면 그런 그냥 경고 문구를 붙이시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통 보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 프랍 65의 OER라는 그 기관에서 관할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 어떤 게 이제 뭐 많이 발견된다. 그럼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스티커를 만드셔서 붙이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이제 그 워닝 사인도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뭐 케미컬 특정 네임을 쓰는 게 아니라 뭐 A 케미컬 노운트 해가지고 뭐 어떤 케미컬이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써놔야 돼요. 여기는 뭐 알스닉 뭐 아니면 뭐 해산물 같은 경우 뭐 멀큐리나 카드뮴 그리고 뭐 스낵 같은 거 뭐 오븐에서 고열로 하는 거는 뭐 아크릴라마이드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그게 케이스가 올라간 게 많아요. 그래서 해산물 같은 거 특히 이제 김 같은 게 많이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해산물들 뭐 건어물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뭐 스낵 제품 중에 고온에서 이제 하는 것들 뭐 주로 이제 감자 성분들 포테이토 칩이나 구운 감자 뭐 이렇게 그 온도 높은 데서 가공한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당 위험 군에 있는 그 제품들은 이거를 좀 붙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예방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푸드 햇삽도 이거 뭐 이제 이거는 피즈마에서 예외지만 이미 시푸드 햇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영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멸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내장 제거가 안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린리스트에 없으면 이제 통관이 안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런 그린리스트 올리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FDA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면 이것도 페티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마 한국에서 수출하는 업체들도 접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 코리아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온라인 통해서 아마존 통해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이슈가 뭐냐면 이분들이 아마존으로 통해서 수출하면 미국에 그런 그 수입자가 없는 상태로 이제 그 아마존 그 풀필먼트 센터에 이제 보내는데 최근에는 그 FSBP 때문에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그거를 별도로 임포터가 없는 상황이고 FSBP를 누가 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존이 이제 통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의를 제가 이제 많이 받고 근데 이제 한국에 아마존 수출하는 업체들이 뭐 또 영세한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이런 이제 국내 그 이제 영업 제품들을 또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서류를 또 이렇게 갖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지금 AT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약간 좀 뭐랄까 좀 사각지대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좀 AT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좀 방법도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코, 월마트 뭐 코스코는 이제 뭐 많이 이제 한국 업체들도 이제 진출을 하시고 이제 이런 관련된 이제 서류들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코스코에 들어가려면 이제 서류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FSBP도 해야 되지만, 그거 이상으로 이제 서류들을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다 영문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업체도 이제 코스코나 월마트 들어가는 그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GFSI, 그 글로벌 푸드 세이프티 이니셔티브라는 그 스탠다드에 있는 뭐 BRC, SQF, 한국은 FSC 22000 그런 인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증에다가 관련된 요청하는 그 서류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문으로 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필요하면 그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 월마트, 뭐 트레이더조스, 뭐 다른 뭐 빅 리테일러들도 그런 서류들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USDA 그 성분들은 우리가 특히 조미료라든가 뭐 그런 성분들이 우리가 복합성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출 뭐 어떤 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소싱 할 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같이 일하는 회사들은 소싱 결정에 내리자마자 FSP 관련된 서류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걸 리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도 반드시 그 소싱 할 때 하자마자 그런 부분을 병행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기준에 맞는 풀 세이프티 시스템이 있는지 뭐 가장 유사하게는 햇삽이니까 그런 햇삽 인증이나 더 좋은 인증 아니면 뭐 FSC 22000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뭐 여러분들도 많이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는 많이 준비는 안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뭐 궁금하시는 거를 좀 Q&A 때 많이 좀 할애를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요. 그래서 Q&A 시간에 궁금한 거 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